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메이킹북스에서 정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내 곁에 타인 채널이 작가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작가님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독자님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나오게 된 에세이 내 곁에 타인 쓴 작가이자 두 딸아이의 엄마 그리고 어린이 독서 글쓰기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누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 곁에 타인이라는 되게 예쁜 에세이를 출간하게 되셨는데 그 책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내 곁에 타인 책은 그냥 책 제목 말 그대로 제 곁에 있는 타인들을 좀 관찰한 기록이에요. 타인이라고 하면 정말 나랑은 아예 다른 남이잖아요. 맞아요. 100% 별개의 남인데 존재. 내가 낳은 자식도 남편도 다 남인데 그 타인으로 인해서 제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또 생각하는 게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자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니까 배울 게 또 더 많아지고 그렇게 관찰한 기록들을 담은 책이기도 하고요. 타인들을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썼던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던 계기가 되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인상적인 다르다는 걸 인정하니까 또 보이시는 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그렇게 관찰하면서 꼼꼼하게 쓰다 보니까 좀 타인들을 제 곁에 있는 이웃, 뭐 친구, 아니면 그냥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어도 좀 활자라는 장치로 좀 고정을 해놓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격이 좀 평소에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 되게 MBTI 유행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계에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그리고 혹시 실례지만 ENFJ예요. 네. 그래서 엄청 그러네요. 처음만 좀 낯을 가리지 처음 만난 사람도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관계에 되게 죽고 못 사는 유형이에요.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한 관계 지향이니 조금 관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고 싶어서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작업했던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주황둥둥 김칫국과 명란김밥에 대하여. 네. 그 에피소드 저는 읽으면서 살짝 눈물이 맺히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도 건드리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사소한 걸로 오거든요. 엄청 거창하거나 큰 게 아니더라도 되게 정말 와닿으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도 유난히 가장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23편 모두 거기에 있는 타인들이 소중하고 모든 이야기가 다 너무 소중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감정을 과몰입해서 쓴 글이 제 딸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육아 에세이를 앞전에 이 책 나오기 전에 두 권을 썼는데 그 두 권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는 아이들만 가지고 이제 화자가 아이들이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오히려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좀 힘을 빼지 않을까. 늘 너무 많이 써왔으니까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게 힘을 빼려고 해도 가장 힘이 들어가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네, 이제 딸에 대한 얘기였고 특히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 둘 중에 이제 아무래도 큰딸 K 장녀가 되게 화두잖아요. 요즘 되게 그 장녀의 맞아요. 책임이나 무게 같은 것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거에 대한 이제 서러움 같은 거를 많이 토로하시는데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는 얘한테 그런 K 장녀의 억압이나 무게를 짊어주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낳고 보니까 이 아이도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런 부담을 느끼게 해주는 저의 이런 양육 방식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죄책감을 담아서 막 감정 절제를 못하고 이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많이 더 갔고 그쵸. 쓸 때는 되게 감정을 막 넣어서 썼는데 교정할 때는 이제 되게 맞춤법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특별히 큰 의미가 안 와닿다가 이제 인쇄돼서 책이 다시 또 그러시죠. 집에서 읽으니까 너무 크게 또 와닿고 거네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읽어주셨던 독자님들 중에서도 자녀가 있으신 분도 그랬고 또 본인이 이제 K 장녀인 분들 아이고, 네. 그쵸. 나도 그런
억압과 이런 게 항상 있는데 항상 있죠, 마음에. 그걸 엄마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충분히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위로도 전해주신 분도 계셨고 이 에피소드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이제 글은 이제 요구르트 이모님을 되게 관찰했던 이제 유난과 주접과 오지랖의 다른 말이라는 파트인데요. 아이들 때문에 이제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먹어요. 그치. 네. 먹는데 요구르트 배달해주시는 시기가 아마 새벽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아침에 7시에 딱 눈 뜨자마자 나가서 보면 늘 싱싱하게 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볼 때 항상 그냥 가지고 가서 이제 먹기 바빴지 그분이 몇 시에 언제 다녀가실지는 이제 상상을 못했는데 아무리 한파 특보가 떠도 폭염특보가 떠도 뭐 비가 많이 와도 늘 어김없이 사실 그게 비단 요구르트 이모님뿐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는 되게 소리 없이 조용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저는 이 여사님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세상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네요. 네, 그때 이제 근데 딱 여사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다른 분으로 이제 명함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사님한테 감사를 한 번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전화를 한번 하게 돼요. 문자로 이렇게 남겼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전화 준 사람이 처음이다. 근데 이제 그걸 막 제가 자부심을 느껴서 쓴 글이 아니라 너무 이제 부끄럽고 이렇게 주변에 소리 없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을 뭐 매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일을 할 때 조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유난스럽고 좀 주접 같고 오지랖 같아도 충분히 우리가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노동자가 아니고 내 친구여도 이웃이어도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쓰게 된 글이라서 여전히 그게 제일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마음이시죠. 네. 아무래도 이건 생각하시고 이런 영향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쓰신 글이니까 이 작가님 또 목소리를 듣고 보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 얘기하다 보면 제목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아까 앞에서도 조금 지나가듯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 곁에 타인이라는 제목이 전 처음 느낀 게 이 타인이란 키워드가 얼핏 조금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타인이 그 작가님 속에서는 되게 적정하게 녹아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포근한 느낌으로 와닿은 느낌이 있는데 그 작가님에게 타인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 책에 타인을 꼭 넣고 싶었던 이유가 내 곁은 되게 따뜻한데 맞아요. 타인은 굉장히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갑잖아요. 맞아요. 타인이라는 건 사실 내가 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남인데 그렇죠. 별개의 존재. 네, 이 남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잖아요. 맞아요. 늘 따뜻하지만 않고 제 책에는 이제 23편이 다 따뜻한 이야기만 일부러 넣은 거지 사실은 너무 힘들게 하는 타인, 날 아프게 하는 타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타인들도 내 옆에 있었던 타인이거든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타인이 어떤 종류는 조금 생각해봤으면 그리고 그 존재로 하여금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일부러 조금 이중적인 장치로 그쵸. 내 곁은 따뜻하지만 그 타인들은 확실히 나와는 다른 존재, 다르다는 거. 거리가 있는 존재로 네. 느껴지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곁과 타인 말씀하신 대로 곁과 타인이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이 책 속에서는 어울리게 네. 녹아 들어가서 그거 아예 의도하시고 처음부터. 네, 맞아. 타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거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고 이 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 그렇죠. 다른 존재지만 어쨌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곁에 있는. 네, 맞아. 그래서 타인을 제목에 넣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되게 그 따스함이 있어요. 일부러 따스한 얘기를 쓰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 작가님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속에 있는 얘기를 진솔하게 풀어가시다 보니까 되게 공감이 주는 느낌. 하나하나 공감하면서 내 이야기처럼 읽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대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대목에서 특히 신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봤거든요. 주변을 보면 사실은 은근히 놓치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책이라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느끼실 텐데요. 끝으로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읽을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누군가가 외로워지거나 상처받는 독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물론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곁에 있는 분명히 따뜻했던 존재들을 그리고 내 곁에는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이런 캐릭터가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의미를 두지 못했다면 한번 의미를 뒀으면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분명히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고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죄책감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뭔 일 했는데 나는 안 일어 그거 되게 많아요. 나는 네. 이렇게 하지 할 못했는데가 수도 많이 없었는데 커요. 이제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분명히 좋은 독서지만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그런 죄책감, 죄의식보다는 조금 편안하고 그리고 내 곁에 있었던 수많은 존재들을 좀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존재가 사실 아프게 했던 존재가 나를 훨씬 또 단단하게 만들고 맞아요. 또 나한테 친절했던 존재가 훨씬 나를 다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분명히 이 책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오르면 훨씬 더 이전보다 다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의도가 네. 그대로 고스란히 책을 읽으면서 저도 느꼈기 때문에 아마 독자분들께도 막 가르치려 들거나 혼내는 독서가 아니라 공감하고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조금 더 다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같이 책과 이 작주들에 대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는데. 뭔가 책으로 제가 쓴 책 이외의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또 소중한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책을 이제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책을 쓰게 됐던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더 남다르고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그래서 너무 이 책이 더 소중해지고 또 이 책으로 만나게 될 독자님들도 또 너무 감사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걸 자리 만들어주시고 같이 편집해주시고 이 책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큰 감사를 느끼는 계기가 또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비단 저희 메이킹북스의 책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책이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타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